도대체 무엇이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 언론들을 단 30분 만에 집단 사과하게 만든 걸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8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적설과 벤치 신세라는 차가운 꼬리표가 이강인 선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조차 이강인의 자리는 이제 없다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던 그 순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왜 경기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복귀전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던 프랑스 전체를 향해 던진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기술적 반격이었죠. 오늘 우리 K자부심은 2달간의 부상과 침묵을 깨고 돌아온 이강인이 어떻게 파리의 심장부에서 다시 한번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냈는지 그 전율 돋는 반전의 서사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존심 강한 파리지앵들이 왜 이강인에게 열광하기 시작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이강인이 피치 위를 밟기 직전까지 파리가 마주했던 그 지독하고도 무기력했던 교착 상태를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점유율 70%, 언뜻 보면 경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텐백 수비 라인 앞에서 PSG의 패스는 그저 의미 없이 좌우로 흐르는 유자형 빌드업에 갇혀 있었죠. 창의성이 거세된 축구가 얼마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날 새벽 경기를 지켜본 팬들이라면 아마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공기를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변화를 꽤 했습니다. 은바에, 마유루, 그리고 바르콜라까지 파리의 미래라 불리는 젊은 재능들을 대거 투입하며 활로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의 움직임은 무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상대의 촘촘한 수비 블록을 깨뜨릴 단 한 번의 균열, 그 치명적인 한 방을 만들어낼 선수는 피치 위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의 시계는 무심하게 흘러가고 스코어는 1대1의 팽팽한 균형.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PSG가 패배하고 있는 팀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엔리케 감독의 초조한 표정은 지금의 전술로는 결코 이 미로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죠. 수만 명의 파리 팬들 역시 누군가 이 정적을 깨부수고 나타나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가끔 전술판 위에 화살표보다 한 선수의 압도적인 천재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관중석에 술렁임과 함께 한 남자가 터치라인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간의 공백 그리고 수많은 이적 루머를 뒤로한 채 등번호 19번이 다시 피치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강인이 투입된 직후 PSG의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흔히들 크랙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투입된 그 30분은 이 단어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투입되자마자 이강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개인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PSG에 죽어있던 패스길에 숨통을 틔워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수비 숲 사이로 찔러 넣는 단 한 번의 터치. 그 정교한 연결이 시작되자마자 전반 내내 멈춰있던 파리의 공격 엔진이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든 장면은 80분경에 터져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하프라인 아래 상대 수비 3명의 강한 압박에 갇힌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강인은 특유의 낮은 무게 중심과 유연한 턴 하나로 그 압박의 그물을 비웃듯이 찢어버렸습니다. 축구 지능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단순히 공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이르 에메리에게 완벽한 기회를 열어준 그 장면은 결국 누누 멘데스의 결승골로 이어지는 거대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강인이 보여준 것이 화려한 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지상 경합 승리 5회, 성공률 100%라는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상대의 거친 몸싸움을 오히려 즐기는 듯한 그 단단함, 그리고 경기 막판 터치라인 끝까지 달려가 공을 되찾아오는 그 집요한 수비 가담이야말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왜 그토록 그를 신뢰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엔리케 감독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보낸 이유, 이제 설명이 필요할까요? 단 30분이었습니다. 덴벨레와 두에가 60분 넘게 헤매던 그라운드 위에서 이강인은 단 30분 만에 경기의 주인임을 선포했습니다.
공을 잡는 순간마다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 압도적인 기대감. 그것이야말로 파리가 그 어떤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제안받아도 이강인을 결코 내줄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강렬한 퍼포먼스는 단순히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을 넘어 파리 현지의 여론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증명 앞에서 그동안 이강인의 가치를 깎아내리기에 바빴던 프랑스 언론들의 팬대 역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던 프랑스 언론들이 왜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 태도를 바꾼 걸까요? 지독하리만큼 냉정했던 파리의 여론을 단 30분 만에 뒤집어버린 건 누군가의 선동이 아닌 이강인 선수가 피치 위에서 보여준 압도적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권위지 레퀴프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흥미로운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이강인을 PSG 공격의 깜짝 조커라고 지칭하며 그가 투입된 직후 팀의 차원이 달라졌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의 사과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철저하게 숫자로 이강인의 가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발로 나섰던 덴벨레와 데질의 두에가 60분 넘게 공략하지 못했던 스트라스부르의 빈틈을 이강인은 투입단 30분 만에 더 정교하고 더 치명적으로 파고들었죠. 레키프는 이강인은 덴벨레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명시하며 그동안의 저평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펜끝으로 쓴 이 집단 반성문은 현재 파리 내에서 이강인의 입지가 얼마나 탄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가히 사죄 사태라고 부를 만합니다. PSG 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우리가 틀렸다, 미안하다는 고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왜 벤치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노 섞인 찬사는 이제 파리에서 가장 흔한 여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곤 하죠. 하지만 이강인은 그들의 실수를 비난하는 대신 가장 완벽한 경기력으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며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로 격상시켰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지금 이 한국인 천재의 발끝에 매료되어 집단적인 최면에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언론과 팬들이 입을 모아 찬사를 보내는 이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는 사실 우리를 더욱 감동하게 만드는 이강인만의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실력이 전부인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이강인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미에 열광하는 걸까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화려한 퍼포먼스 직후 믹스트존에 나타난 이강인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것만한 스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취재진이 오늘 당신은 팀을 구한 영웅이었다며 찬사를 보냈을 때 그는 오히려 담담하게 입을 열었죠. 개인의 활약보다는 팀의 승리가 최우선이며 모든 경기는 우리에게 결승전과 같다는 그의 말은 단순히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왜 그토록 파리 현지인들의 심장을 울렸는지 그 행간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간의 부상 공백, 그리고 끊이지 않던 이적 루머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고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그 공을 다시 동료들에게 돌렸죠. 이런 성숙함은 축구 지능만큼이나 희귀한 정신적 클래스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그를 두고 우리 사단과 처음부터 함께해온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치켜세운 이유 역시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멘탈리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명의 뛰어난 선수를 넘어 한 시대의 모범이 될 거물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의 자존심 싸움이 치열한 PSG라는 정글에서 이강인은 실력으로 기를 죽이고 인성으로 마음을 얻는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이 그에게 우리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면서도 그가 보여주는 겸손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축구라는 공놀이를 넘어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을 우리는 지금 이강인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이 완벽한 조각이 맞춰지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이 보석을 영원히 자신들의 품에 가두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단 하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던 그 고집이 단순히 선수를 아끼는 마음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강인이 파리의 현재를 넘어 구단의 10년을 책임질 미래 그 자체라는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이강인은 팀 내에서 활용 가능한 옵션이 아닌
건드려서는 안 될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 들려오는 2028년까지의 계약 연장 논의는 이강인이 가진 전술적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증명합니다. 레키프를 비롯한 프랑스 유력 매체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기술적인 정교함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이강인의 대체자를 찾는 것은 현대 축구 시장에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강인이 조율하는 파리의 공격진이 유럽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를 즐겁게 상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축구는 둥글고 그라운드 위에는 늘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강인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리의 새로운 황제로 우뚝 서는 이강인의 행보, 그 위대한 여정의 끝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오늘 저희 K자부심이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강인 선수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